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진행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네, 신선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주간요. 제 한 주간을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저희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가족 오빠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믿기가 힘든 성격이라 할까? 좀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놓고 요즘은 더더욱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뭐 있었냐면 꼭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순조롭게 안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좀 안 되게 맞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고 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오빠가 여러 가지 상황 끝에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지만 공황장애 약간 그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기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고 했더니 뭐 가슴을 막 쥐어짜는 듯한. 네,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표현을 해서 이제 이리저리 소개를 통해서 이제 동생도 한국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마을 식구들이 기도를 하고 또 그 소개를 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조카도 예수님을 아빠가 안 믿으니까 했는데 이제 동생이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 초청 거기에 가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 조카들 입 속에서도 우리 아빠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아마 딸들도 받겠죠. 아빠가 불안해요 뭐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때가 왔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딸이 아빠도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딸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아빠가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오빠 말이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논리정면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를 납득할 수 있으면 가겠다. 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참 구원의 이 문제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기대에 더 기도에 힘이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 그저 두시지 않고 내가 워낙 바라는 쪽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약하게 육체가 약하게 되면서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유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는 납득이 되게끔 뭐 이야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도 했고 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면서 어딘가 의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그래서 제가 한 주 어저께 이야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 순조롭게 아니죠. 꼭 믿음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옆에 MC를 맡고 있는 수정 씨가 눈물을 흘렸다가 울다가 웃었다가 참 여러 상황이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이 좀 늦어진 이유도 있었죠. 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사건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밀려요. 그죠? 몰리죠. 네, 몰리네요. 좋은 일도 몰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전부터 효영 그레이스 전도사님이시죠. 매주 화팅입니다 하고 이쪽님도 화이팅 그리고 블레슈 웨딩 앤 메이크업 헤어 늘 응원합니다 하고 메시지 미리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얘기 한번
재밌는 얘기와 감동의 얘기와 함께 여러 울고 얘기를 웃고 울고 하는 한번 해볼게요. 벌써부터 울면 방송 끝나거든요. 저는. 네.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네. 네. 웃다가 화를 냈다가 네. 감동을 받았다가 진솔하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해요. 네, 오늘 네. 주제가 뭐죠? 이거 권사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죠? 네. 네. 예, 저 이거 좋아했어요. 뭘 좋아하셨어요? 네, 음친 거 다 알아요. 네. 5월은 불어구나. 아예 노래를 불러주셔야어요. 5월은 불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이런 노래 있는 거 알죠? 네, 알죠.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무슨 노래예요? 알죠. 어린이날 노래잖아요, 이 노래. 근데 요즘 네. 아이들은 이 노래를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5월은 불어구나.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얘기를 네. 나눠볼 텐데. 잠시만요. 네. 민준홍 집사님께서는 네. 네, 저희 오늘 네, 오늘 진짜 너무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네. 정말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맞아요. 정말 진짜 크림슨 호텔 바로 앞에 방송국 바로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근데 네, 중간에 예. 멈춰서 참 너무 난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네. 게 아닌 게 어디예요? 네, 정말 한복판에 감사할- 세워졌죠. 그러니까 제 말을 한복판에 세워졌지만 네. 그게 방송국 바로 앞이었다는 게 너무 다행인데 방송국에 모든 가드들이 다 다 나오고 차를 막 많은 밀고. 사람이 네. 해서 근데 여기 네. 오늘 초대 대신 네, 웨스트 윙스 윙스 웨스트. 웨스트 카샵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차를 끌고 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방송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있게 됐어요. 네, 네. 지금 별일이 다 있네요. 네. 우리의 네. 삶을 살다 네.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네. 가정사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5월에는 네, 이런 서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것도 이겨내었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정말 가정의 달인 만큼 힘든 일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오늘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아이고. 네. 네. 막 울음을 네. 참는다고 목소리가 더 잠겼어요. 맞아요. 물을 참으니까 목소리가 맞아요. 더 맞아요, 잠겼어요. 맞아요. 막 그쵸? 울어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네. 또 언니 너무 참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네네.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어버이날이 며칠 전이었고요. 네. 어린이날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어린이날 뭐 하셨어요? 어린이 없으시잖아요. 여기 박미수가 어린이. 박미숙 어린이. 네. 해당 사항이 저는 어린이날을 너무 기억을 해요. 아이가 아무리 그래요? 컸지만 왜냐면 어린이 통속에 사니까 네네. 제가 또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네. 아이들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이 어른이 아이를 재롱잔치를 네. 막 네. 즐겁게 해준다고 퀴즈도 내고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어린이 행사.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네. 우리 아이들이 한국 어린이날 정서를 잊지 않고 네, 또 이 부모님하고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피자 파티도 해주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날로서 어린이날을 뭐 이렇게 무조건 혜택만 받아라 보다는 네. 그날에 저는 항상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어버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줄 때도 네. 이 커피 티켓을 줘요. 어. 엄마 아빠께 선물을 하면서 엄마 아빠 네. 키워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 아빠 가셔서 스타벅스에 가셔서 네. 2잔을 덜 쓸 수 있는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네. 아주 거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참여하다 보면 확실히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정서나 문화나 이런 거를 배우기가 쉽지도 않은데 네. 네, 한국 국제학교도 그렇고 특히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이날 그렇고. 네, 행사 크게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상품권 곳곳에서 받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맞아 그죠? 네. 곳곳에서 선물도 받고 네. 주변에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만이 아니라 이 교민들이 모두가 우리 부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부모.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사관인가에서 주최하는 무슨 운동회 있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쵸. 근데 네. 올해는 올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그랬고 네. 대사관저에서 네. 어린이날 행사를 네. 들어와서 마음껏 혹시 프리로 네. 가셨었나요? 네 그때 가서 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네.
올해는 아마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가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상황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았다고. 네. 예, 되게 뭐 프로그램도 많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외국에 사니까 대사관에서 주최하거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참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린이날은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 뭐 어떻게 있죠. 하셨어요 어린이날? 네, 여기 아직 어린이날이 여기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은 한국만의 어린이날이라 맞아요. 그냥 숨겼어요. 아직 어린이니까 별로 몰라요. 별로 잘. 모르죠. 네, 아직 그렇게 뭘 잘 원하지도 몰라요. 않고 뭘 그렇죠.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몰에서 놀아주고 근데 이제 5월 둘째 주 일요 주일 네. 이게 항상 마더스데이잖아요. 그거는 네. 강조하고. 근데 이제 모레 네. 무슨 일이 있어갖고 네. 교회 갔다가 모레 갔는데 그 마더스데이 행사를 할 거라고 3일 전부터. 근데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행사들이 필리핀에는 곳곳에 되게 잘 네, 돼 많더라고요. 마더스데이를 좀 크게 하는 것 크게 같더라고요. 하고 어느 네. 레스토랑을 들어가더라도 뭐 20% 정도에서 아, 이제 그렇게 네.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그 둘째 주 주일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약을 그런데다가 미리. 뭐 저희도 이제 엄마긴 하지만 저희보다 더 이제 어르신 할머니 분들을 많이 모시고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뭐 이런 풍습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카네이션도 벌써 받고 그렇죠. 네, 그 한국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것도 해주고 또 학교에서도 카드를 만들어갖고 주고 지희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지희도 좋나요? 지희도 그럼요. 만들어서요? 지희도 만들어갖고 주고 그 첫 4살, 번째 5살에 첫 번째 아이가 맞아요. 어버이날이라고 받았을 때 카네이션 감동. 네. 주셨을 때 그 감동.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화려하고 예쁘진 않지만 네. 그 삐뚤한 글씨와 네. 참 감동적이죠. 글씨도 심지어 선생님이 아마 도와줘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근데, 정작 네. 우리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직접 뭘 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업체를 시켜서 배달을 시켜드린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도 직접 가서 그쵸. 가슴에 그쵸. 꽂아줄 수 있는 카네이션은 이제 솔직히 바라는 건 그것일 수도 있고 정말 돈이 있을 수도 아니, 있고 현금일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하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그럼 어떻게 보내셨는데요? 어버이날도 뭐 여기선 없죠. 그냥 네. 전화. 어버이날 네. 저희 어머님이 수술하셨거든요. 네.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아침부터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전화 드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또 막 돌볼 그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중보기도가 필요해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어버이 네.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또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약간 마음 한 구석이 항상 아릿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친정엄마께 이제 네. 친정엄마가 어쨌든 지방에 계시니까 네. 또 어르신이고 보니까 이 카톡을 안 하셔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 방법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쭉 적어서 네. 다른 우리 형제에게 읽어주려 했어요. 감동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 네. 하나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막 엄마도 아마도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생각하니까 엄마가 아프면 항상 그때는 몰랐는데 이 머리에 하필이면 뭐 검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하얀 네. 이 수건 띠를 항상 메고 아파도 누워 있을 때도 그 띠를 메고 있고 일할 때도 네. 그러니까 그 참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저 패기 싫게 왜 하얀 저거를 머리에 맨날 저리 두르고 계시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픈 머리를 고리를 하나요 안에 네. 거기 지끈지끈, 어른들 말 네. 하니까 그걸 꽉 네. 메고 아마 지금 메고 싶네요. 그죠. 그래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 엄마의 네. 그 강력한 힘.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그런 사연을 제가 적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그 힘듦과 모든 걸 아픔 감수하면서 그거를 메고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진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엄마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참고 이러면 자녀가 좀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막 적었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계시고 제가 자기 전까지도 뭔가를 하고 계시고 이런 걸 쭉 적으면서 감사의 눈물겨운 막 사연들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아마 엄마도 좀 울었겠죠. 눈물 나게 또 사연이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네. 제가 이 고백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좀 부끄러운 그럼요. 고백인데요. 네. 중3학년 때인가 같아요. 제가 사춘 그때 우리 사춘기도 별로 안 지냈지만 네.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저희 학교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쭉 오는데 그때는 제가 피아노를 쳤으니까 피아노 무슨 책인가 뭐 옆에 했는데 따다닥 내려오는데 그때 저희 중3학년 때 저희 집이 조금 이 뭐라노 불경기인가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엄마가 친구들하고 오너였는데 바뀌어가지고 밑에 사람이 되어서 그때 버스를 타왔거든요. 우리 뭐 가끔씩 있는 버스 거기에요. 엄마께서 이거 뭐지 저희가 이 배 바다 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바뀐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큰 다라이 있잖아요. 다라이를 이렇게 생선을 이고 시장으로 이제 나오셨어요. 엄마도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겠어요. 안 하다가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자식이 줄줄 딸려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하셨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 우리 엄마가 친구들하고 누룩 내려오는데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내려오다가 다른 턴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 엄마 모습을 친구들에게 막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살 돌아왔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있거든. 1살 차이. 그 동생이 근데 그 버스에서 엄마를 못하게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그때 그 차장이 있죠. 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삭간이 이렇게 약간 돌았는데 바로 저 밑에 동생은 바로 그 차장 있죠. 차장한테 가가지고 그 머리 있죠.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그 차장 머리를 딱 잡고 딱 꺼내면서 그 차장을 피대기를 치면서 안 태워주면 안 태워주는 거지. 왜 우리 엄마를 미냐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동생이 아니거든요. 맨날 뭐 엄마하고 잘 싸우고 저는 막 뒷바라지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한쪽 구스로가 좀 울었어요. 내 모습과 그 동생의 그 모습. 그런데 제가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너무 그때 미안했다고. 엄마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엄마 말을 안 한 거죠. 엄마도 내가 얼마나 여러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너무 죄스럽고 근데 엄마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나도 미안했다. 서로 막 그걸 했는데 저는 지금을 생각을 해도 내가 당당하지 못했던 게 너무 지금도 막 몇 분이고 사과를 하고 싶은 왜 그때 내가 당당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 아실 거예요. 그래도 진짜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정중하게 죄송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뭐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놈은 부모를 뭐 효도하지 않고 뭐 그거 있죠. 근데 우리 그 밭대 밑에 동생 엄마가 맨날 싸웠거든요.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어긴 적도 없고 순종파 수준이었는데 세상 가장 위급할 때는 맞아요. 배신 아닌 배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 생각하면 그때가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성미 씨는 뭐 기억에 남는 갑자기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빠는 항상 편지를 저한테 자주 써주셨어요. 그래서 집에도 막 모아놓고 가끔가다 보면 이제 눈물도 나고 아빠가 굉장히 감성적이시거든요. 다 표현을 하시고 근데 엄마가 9남매인가? 그러신데다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좀 쓰시는 게 좀 약간 삐뚤빼뚤 쓰세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저한테 편지를 잘 안 써주셨어요. 워낙에 이제 표현도 잘 안 하시는데다가 편지를 잘 안 써주셨는데 수능 당일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 위에 편지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나려고 그런다. 근데 진짜 삐뚤빼뚤 썼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표현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수능 당일날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그 한 19년 키워오면서 엄마가 좀
느끼셨던 거랑 이런 거를 엄마가 많이 못 배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래 되나요? 근데 정말 그게 아빠는 맨날 줘서 그냥 아빠 알았어 편지 줘 이따가 읽어볼게 이런 수준이 됐는데 엄마는 한 번도 써주시지 않다가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냥 약간 저도 그냥 엄마 잘 받았어 그냥 이러면 되는데 엄마 편지 썼더라 그러니까 저도 민망한 거예요. 엄마가 한 번도 안 써주시다가 쓰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 굉장히 감동이었고 엄마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 편지를 그렇죠. 저한테 써주셨을까. 근데 그 당시에 되게 감동이었는데 되게 저도 부끄러웠던 게 하나가 친구가 야 이거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왠지 느낌상 딱 엄마 편지 같은데 야 뭐야 같이 보자 이랬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왠지 딱 글씨가 그렇게 써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삐뚤삐뚤하고 막 애들 앞에서 이거 펼치기가 솔직히 되게 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이러고 나서 혼자 읽었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다 그럴까 그걸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한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기억에 많이 남고 굉장히 들더라고요. 우리가 철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의 그 절절한 사랑은 네. 그죠. 그럼요. 뭐라고 아무도 부모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혼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언니는 기억나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옛날 일들도 많은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엄마가 예전에 사고가 한번 나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가만히 서 있었는데 차로 엄마를 이렇게 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교통사고가 차 안에서 나는 거랑 또 밖에서 누굴 치는 거랑 너무 그렇죠. 근데 그게 교통사고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내가 마음이 다치는 게 싫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와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을 가도 내가 어머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간호와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엄마를 간호한다는 거는 또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들 둘도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택하신 거는 일단 그냥 비밀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한 3, 4개월을 지내시다가 다 나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돼갖고 다 나시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계속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병원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그거 본인이 이제 아프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그래갖고 그래 어디가 아팠어? 그랬더니 엄마 사실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왜 얘기 안 했어? 그 얘기하면 뭐해? 거기서 네가 마음만 아플 텐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속 안타까워해주고 막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크죠. 마음이. 맞아요. 네. 부모 생각하면 참 눈물겨운 게 많죠. 그렇죠? 그쵸.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될 거예요. 그럴까요? 지금 우리 요즘 세대 부모님은 네. 옛날만큼 그렇게 헌신적인가? 방법이 다른가?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좀, 조금 다르겠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결혼을 해봐야 그리고 좀 살아봐야 자기의 고통이 뭔지를 느껴봐야 애도 좀 낳아봐야 그래도 좀 우리 김효선 목사님께서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해도 부모는 자식을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쓰셨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녀, 부모님, 선생님 여러 가지를 나눌 텐데 그게 여기도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상품권도 그럼요. 드리고 읽어드리고 하죠, 그죠? 네. 함께 사연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사연과 함께. 뭐 부끄러웠던 거든 감동적이었던 거든 화났던 거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도 네.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게도 저희 집은 엄마 때부터 이 유전인지 내력으로 딸들도 그렇고 머리가 잘 아파요. 두통, 펜두통이라 하나? 네. 그거를 알고 신경이 예민.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하여튼 뭐 모든 이쪽 그게 좀 있어요. 저도 그게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필리핀 나올 때 공항에 딱 오는데 저희 엄마가 그 머리 아픈 거를 느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그 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아마 모를걸요. 내신이라는 가루약이 있었어요. 몰라요. 모르겠죠. 네. 그냥 아무튼 펜잘 아무튼 통약인데 네. 내신이라는 그 가루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첩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이렇게 했는데 첩첩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저희 그냥 이 백가방 있잖아요. 손을 꼭 쥐어주시면서 거기 딱 넣어주시면서 머리가 아프면 더운 나라 가는데 머리가 아프면 참지 말고 이거를 빨리 털어넣고 그걸 그렇게 해서 너무 그거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막으라 뭐 그때 하여튼 막 20몇 년 전인데 저는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공항에서 딱 입고 가려고 하는데 손에 꼭 잡혀주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뭐 그래서 이 맞아요. 절절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또 송승희 권사님께서 그럼요 모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희도 사랑해요. 네. 이 권사님께서도 이 자녀 사랑하는 네. 이 마음 대단하시죠, 네. 그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뭔가 오늘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아니 오늘 지금 우리 수정 MC가 아침부터 오면서부터 여러 가지가 네. 근데 이게 감정이 전달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계속 마음이 막 아리아리해가지고 제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풀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 우리가 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동화책에도 네. 보면 이런 사연이 가다가 나중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살았더라. 이런. 네. 제가 오늘 너무 네 그쵸 이게 마음이 안정해서 안 되네요. 괜찮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방송의 목적이에요.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가는 이것이 그냥 진솔한 방송.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네. 아니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저 네. 어버이날 때 뭐 해드릴까 뭐 네. 전화는 드리는데 인터넷에 가끔 이제 쳐보거든요. 뭐 새로운 거 찾잖아요. 네. 뭐 요새 이제 워낙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건강식품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뭘 주지 하면서 네이버에 뭐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나 1위 뭔지 당연히 아시죠? 1위? 네. 1위? 제일 원하신 거 얘기해 보세요 한번. 너무나 속물 좀 아 왜요? 뭐니 해도 뭐니죠. 네, 근데 그쵸. 현금이 그 1위예요? 60%나 현금이더라고요. 부모님 네. 제일 원하는. 네. 네. 그리고 2위가 뭐였죠? 2위가 어머 죄송해요 안 적어놨네요. 2위가 뭐 있고 했는데 네. 요새 이제 근데 카네이션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네. 카네이션 안에 꼭 돈이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그거를 했어요. 원하시겠죠. 카네이션과 돈 이거를 돈다발을 같이. 요즘 한국 너무 이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좀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네. 꽃바구니에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네. 저거 만들어 막 꽂아 놓잖아요. 네. 돈이 죽는 건지 꽃이 죽는 건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글을 해드렸다는 얘기하려고. 해주라고. 아니요 드렸어요 이번에. 네. 제가 동생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일일이 이제 현금이랑 이제 꽃을 만들어가면서 2단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그렇게 행복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굳이 마음을 써서 뭐를 오더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좀 기뻐하시는 건데. 그렇죠. 올해 그리고 또 그 기사에 보니까 요새 뭐 욜로 이래가지고 욜로 안 들어보셨어요? 욜로 뭐예요? 욜로 라이프 뭐 이래가지고 어른들도 자기의 삶을 항상
순간을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서 여행 보내드리는 거 엄청 요새는 그렇죠.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뭐 현금이나 맞아요. 이런 거였으면은 요새는 여행 보내드리는 거 많이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요즘 여행을 많이 맞아. 보내드리더라고, 그죠? 함께도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요. 함께도 많이 가시고요. 여기 송신희 권사님께서 또 자식 앞에서는 작아지니까요. 그쵸? 맞아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그런데 네. 자식들은 네. 전혀 부모가 자식 앞에 작아진다 생각을 안 해요. 그쵸. 저 고함 소리, 네. 저 잔소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고함 소리와 잔소리기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약한 사람이 고함 치는 거 알죠? 모르세요? 감추기 위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뭐 그냥 고함을- 알죠. 막 그냥 네, 더 진짜 막 고함 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면 맞아, 마음을- 여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내적으로 되게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죠.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분도 그게 네. 순해서 순한 게 아니라 네. 저래요? 무서운 분이신가요? 강하신가요? 엄청 내적으로는. 어떤 친구상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우리 이제 한국 가면 막 저희 형제들 주변 사람이 언니는 너무 순한 것 같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바로 저희 동생이 아닙니다. 멘탈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맞아요. 멘탈이 저게 강해요. 칭찬인지 욕인지 왜요? 왜 근데 연예강인데요? 아무튼 정말 자식 앞에서는 눈치도 보게 되고 지금은 눈치 안 보죠. 저희는 안 보죠? 눈치를 아니죠, 그러니까. 네. 좀 있어 보세요. 눈치가 아주 보입니다. 보이게 될 것 딱 이 같아요. 작아진다는 좋네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음. 근데 역으로 저도 이제 아이가 24몇 살이니까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5월 7일. 아, 네. 이제 5월 8일은 또 뭐 바쁘니까 뭐 이러려면 7일 밤에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또 하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돈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학생이니까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그 이렇게 흐르는 그 말이 그러니까요. 그 말 자체가 엄마 제가 네. 그 말은 뭐 돈으로 오지 할 수도 없고 선물을 할 수도 없고 그쵸. 지금 지 살기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러면서 건강하게만 좀 계셔주세요. 이 말을 막 떠들다가 그 흐리는 그 말이 귀에 자꾸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울컥. 울컥하면서 뒷말을 이제 맺지 못하고 그냥 뭐 또 그렇게 부모가 고맙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자자 어른들은 이렇게 내적으면 어떻게 맞아요, 할지 맞아요.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자자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주니까 고맙다. 지금 그대로 잘 살아주니까 고맙다. 뭐 사랑해 이런 말은 안 하셨어요? 우리 사랑해도 해요. 고맙다. 사랑해도 하고 뭐 잘 말은 하는데 그 막바지는 하고 우리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 이러면서 그냥 지금 잘 자라주니까 엄마는 고마울 뿐이다. 뭐 그 말은 남겼지만 그 마음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알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방법이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방법을 이렇게 막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싸움이 나고 막 이 부모와 오해가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데 근데 부모와 또 싸워본 적은 없으세요? 있죠. 가출한 적 있으세요? 그걸 왜 수정언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고 네, 집은 나가봐야죠. 나가라고 있는 게 집 아닌가요? 나가라고 이러면서. 있는 게 집이지요. 그렇지 들어오고 나가 네, 집에만 어떻게 있나요? 나가도. 그래서 저는 뭐 집에서 안 살았으니까요. 이미 나갔으니까요. 이미 그쵸.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일찍 근데 나가도. 우리가 또 아까 후회스러운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부끄러운 거. 후회한 것보다는 좀 부끄러운 거. 우리가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청취자 분께서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좀 미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죠. 확실히 철이 약간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진짜 죄송스러운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이거를 생각해보면. 겹연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도 참 맞아요. 좋을 것 같아. 표현을 그죠? 많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부끄럽고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부모 솔직히 따지자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뭐 용기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이걸 갖다 너무나 서로 이렇게 자존심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밀고 땡기는 일이 없잖아. 많은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할 이유가 없는데 돌이켜보면. 맞아요. 아직 예,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언젠간 저는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엄마 사시는 데가 편지에 대해서. 네. 사실 그 이후로는 엄마가 편지를 써주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아빠는 그 이후로도 결혼 전까지 항상 써주셨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또 그걸 뭐 이러시겠지만 굉장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1부 끝났죠? 1부 끝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네. 2부는 좀 밝고 경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찬양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인가 봐요. 사철의 봄바람 듣고 네. 2부에서 뵐게요.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2부로 왔어요. 네. 고마워라. 2부, 네. 어, 저희 2부 네. 밝게 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2부 네. 프로로구나. 5월 프로구나. 네. 2부 코너는 황당 질문. 황당 질문. 내가 제가 평소에 가지고 네. 있는 초신자로서의 궁금한 점들. 오늘 어쨌든 근데 가정이 초신자만이 아니라 뭐든 오래돼도 이걸 초신자 때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마찬가지고. 중간에 물어볼 수는 없고 네. 그죠, 맞아. 중간이라든지는 이제는 못 맞아요. 물어보고 이런 걸 저니까 대신해서 자신 있게. 대신해서 좀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도 올려주시고 뭐 정답은 없지만.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교회 안에서 특히나 봐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믿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자식한테도 믿음으로 키워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이런 엄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데 가끔 아이를 대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소리를 엄청 지르시고 윽박을 막 지르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처되는 말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정말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막 그리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누가 얘기를 해줘서 뭐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분이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셨는데 자식한테 아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아니 되게 믿음이 많은 사람은 왠지 굉장히 성경책대로 뭐 성경책에 제가 아직 정확히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라라는 건 모르지만 뭐 노여하지 말고 뭐 잘 키우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윽박을 지르고 뭐 솔직히 때리지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경험을 말씀하세요. 권사님 먼저. 때렸냐? 부터 말하는 거예요? 뭐 다 소리도 치셨을 것 같고 때리기.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성경에 나온 그대로 키우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로 권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정말 이 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새끼는 그거 아니에요. 애교의 말. 그러니까 그 앞에를 뭐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사실 상처를 굉장히 받죠. 믿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가면 저렇게 사일 수가 없는데 잘 지내셨죠? 맞아요. 내들아 잘 지냈지? 뭐 이러는데 집에 오면 맞아요. 언제 그랬는지 돌변해서 너 그거 똑바로 하네! 고함 소리. 네, 사람인지라. 예전에 우리 지금 계속 말을 피하려고 이렇게 돌려하지 마시고요. 돌리지 말고 그렇지. 정말 그 감정 한번 들은 적 있었거든요. 이성미 개그맨 네네네. 진짜 욕 많이 하죠. 그 이성미 씨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너무 성인군. 그렇지. 그거를 아들이 보고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면을 쓴 거였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가면 항상 웃고 어머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뭐 그런 집에 오면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야 이 새끼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정말 애교의 이건 애교의 단어고. 네, 이전보다 더 심한 거를 항상 집에서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막 악이 바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아이가 다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온 케이스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너무 길어요. 얘기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감정을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자식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푸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장 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편하지 않은 교회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쟤 미쳤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미 이제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가서 집에 오고 나면은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이러면 그게 이제 자식한테 갈 때는 가장 좀 아픈 가장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욕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도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질라고 하는 것처럼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믿는 자녀들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금방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바로 아이가 게임을 뭐 하고 있다. 엄마 뜻에 맞지 않는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책하고 상관없이 야 이놈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죠. 그죠? 분명히 있죠.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엄마 성경책은 왜 읽으며 성경책에 저렇게 써있나 궁금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성경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정말 욕을 믿는 분들도 욕을 잘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많이. 진짜 네. 여기서 한번 못하겠지만 국장님 지금 화를 내서 못하겠어요. 뭐 이 새끼 방송에서 방송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주 앵그리하고 놀래. 지금 이 두 미녀께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그런데 근데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딱 하나가 정말 뭐예요? 교회와 가정을 별개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일터라고 생각해요라고 정말 답을 말씀을 하셔버려요. 맞네요. 정말 맞아요, 그죠? 가정도 첫 교회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건데 이게 진짜 딱 별개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진짜. 저는 정말 하나를 딱 그걸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 자식한테 그걸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부모 이거 있잖아요. 저는 부모가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욕을 하고 너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합리화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해 보니까 제가 엄청난 무슨 일을 해도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고 절절하고 정말 그렇게 되지. 욕이 바로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나의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욕을 하지 절대 저 아이 잘 되라고 욕은 그쵸 잘 되라고 하는 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꼭 그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누가 얘기한 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욕을 하더라도 잘 될 놈. 우리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님이 오빠한테 신랑한테 얘기할 때 정말 화가도 이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해도 결국 효자가 될 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욕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되게 신기했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된다고 거기다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내 교회에서도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이 믿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가장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고 뭐 하여튼 직분자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빗나가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와의 아빠의 이중성.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미카엘이 엄마 교회에서는 뭐 이랬는데 엄마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뭐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건가? 미안하네. 그런데 또 내 생각은 원래 지금까지 산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 식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바꾸기는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혼란이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혼란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은 또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저 약간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이 분명히 점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화는 나지 않는데 내가 별로 하는 막 분노죠. 하라는 것이 분노로 나지 않지만 저 아이 하는 행동이 너무 좋지 않고 정말 성경하고 동떨어지게 살고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혼을 내는 그거는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거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지 분노 노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그냥 분노예요. 분노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뭐 막 이거지. 정말 말씀에 있죠.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는데 정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저는 빌립보 말씀 보면 또 뒤따라 하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거기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낙심할까봐 정말 그것이 딱 시험 될까봐죠. 낙심할까봐 우리 부모 믿는 부모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부모가 하면 쌍방이 막 야 근데 아이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란 게 20몇 살 우리 아들이 엄마 그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침대에 같이 누웠을 때 뭐? 6살이라 했나? 6살 때 필리핀 어느 집에 살 때 몇 계단이 있죠.
계단에 엄마 계단 집에 있었죠. 하나 둘 셋 넷째 계단에 지가 서 있는데 아무 이유도 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마가 자기를 엄청 혼을 냈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대요. 세상에 지금 20년 전의 일을 넷째 계단에 서서 넷째 계단 그리고 자기가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내가 하얀 바지라니까 그 아이가 하얀 바지를 절개 입었던 하얀 바지가 뭔가 알겠거든. 그만큼 아이가 지는 왜 그 혼났는지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엄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엄마가 다른 데서 열을 받아서 니한테 아마 혼을 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마침 같이 침대 이불 속에 누워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도 거기 상처가 됐는지 20년 후인데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아이들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 싸우는 부부예요. 정말 안 싸워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싸우는 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언쟁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번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매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아빠랑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머리에 이미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 행복하긴 한데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이런 거 같아갖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그쵸. 누가 보면은 그것만 딱 보면은 맨날 싸우는 알아요. 그렇죠. 진짜 그 부분은 아직도 커플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쁘고 근데 솔직히 안 싸운다는 거는 이상한 부부예요. 솔직히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 감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쟁은 해요. 근데 그게 뭐 아이들 앞에서 막 이런 그런 싸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은 그렇게 모든 게 기억이 그리고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보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찔렸는데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깨우잖아요. 네. 막 특히 하이스쿨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데 막 엄마가 이렇게 끼우면 그 엄마의 목소리 단어가 그 책에 보니까 머리칼이 선대요. 좀만 쭈삐 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칼이 선다 할 때는 어떨 때 머리칼이 선대요? 소름 끼치고 귀신 이야기나 할 때 막 머리칼이 선다 하잖아요. 얼마나 엄마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게 학교 안 가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우리 엄마 아침에 그 머리카락이 줍이 선다면서 그 소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대요. 엄마의 무심코 엄마들이 사건이 많죠, 그죠?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이 한날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왔었을 때 엄마가 지금 빨리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 줄 아냐고. 빨리라는 단어 학교 갔다 오고부터 지금까지 저녁 먹기까지 몇 번 단어를 썼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엄마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빨리 말해봐. 몇 번 말했는지. 빨리 말하고 나가자.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가 금방 빨리라고 단어를 3개, 4개를 합친 것까지 하면 65번을 했다라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엄마가 그 빨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숨통을 쪼이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있는 고 사이인데도 빨리 안 할래? 빨리 옷 안 벗을래? 빨리 숙제 안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빨리. 어떠세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쓰기 전에 그냥 아떼를 불러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거 해 그랬다가 숙제를 안 하면 아떼 본인이 얘기해도 아떼가 눈빛으로 그럼 지우하고 막 얘기하다가 다시 아떼가 저를 불러요. 맘 지우가 내가 다시 가죠. 지우야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럼 아떼 또 다시 이런 반복적인 거. 근데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뭐 할 때 빨리 먹어 늦겠다 빨리 먹어 이랬더니 그렇죠. 저희 일하는 아이가 한 명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 한국말로 따라하는데 제가 어느 날을 그냥 한번 좀 지켜보고 싶어서 봤는데 계속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얘한테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얘가 네. 한국말도 좀 알아들으니까 다니엘아 밥 빨리 먹지 말고 오늘은 꼭꼭 씹어 먹어 이랬더니 다니엘이 엄마 저번에는 빨리 먹으라 그러니까 왜 아떼가 빨리 먹으라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치 이제 다 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박을 할 줄 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맞아요. 던지는 말들. 맞아요. 저는 세상에.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쓰나 봐요.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말을 진짜 많이 쓰나 봐요. 많이 써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애들 깨울 때 네. 깨우고 나서 아이들한테 엄마 등에 엎일 사람? 또 그러면은 지유가 이제 먼저 네. 하죠. 그럼 지유가 등에 이제 엎이고 지희는 이제 앞에 엎여갖고 2명 이렇게 들고 나와요. 나고 딱 내려보면서 엄마 힘들어. 그거 외워달라 그랬어. 안 그러면 애들 깨우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네. 등에 엎일 사람 그러면 누가 먼저 엎이고 싶은지 경쟁심으로 막 엎이거든요. 근데 힘들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아떼가 그 말을 듣고 걸어가다가 엄마 힘드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랑 비슷한 사건인데요. 네. 지금 어필하 그래놓고서 조금 하고 나서 엄마 힘들어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내려오자마자 아이들한테 너네 오늘 아침 뭐 먹을래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저는 아침에 뭐를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빨리 할 수 있는 거면 해주려고 이제 물어본 건데 보통 먹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 아침에 좀 네. 간단히 먹으니까 생선구이를 먹든지 뭐 찌개 하나랑 해서 먹든지 이러는데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를 딱 얘기를 했어요. 뭐 김치볶음밥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미 나는 묵국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니엘아 오늘 묵국을 먹자. 이래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요. 엄마 했으면 먹어요. 이러더니 그저껜가는 폭발하더니 엄마 해놓은 거 있으면 그냥 해놓은 거를 주시지. 그럼 저한테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물으세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추가로 뭔가 해줄 게 있으면은 그러더니 엄마 그러면은 그냥 엄마가 만든 거 그냥 항상 줘요. 난 그냥 그거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 그러니까 1학년인데도 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 네. 반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지. 진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 정말로 진짜 느낀 건데 내가 뭘 해놨으면 애한테 물어보지 마. 그냥 내가 하는 걸 줘야겠다. 그렇죠. 내 딴에는 얘를 존중을 해준다고 뭐 추가로 더 먹고 싶은 걸 있는 걸 물어본 건데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엄마가 해놓고서 나한테는 또 왜 물어봐. 왜냐면 그렇죠. 그래놓고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 먹어 이러면 해줄 때도 있지만 네. 이제 가끔 제가 거부할 때도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날 저녁에 물어보세요. 저 정말 전날 저녁에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긴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부모가 되는 것도 부모 위치에서도 자꾸 배워가면서 진짜 이 부모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도 스승의 있잖아요. 날이죠. 이 한국 부모의 이 열이 교육에 대한 열이 그러면 요즘은 옛날처럼 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고 이런 것도 그냥 많이 거의 무너졌죠.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서로 쌍방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옛날 선생님 같이 못지않는 좀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학생 또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는데 그냥 일단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 하면 기억이 어때요? 선생님 하면 저는 어떤 분들은 막 치를 뜨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히 그럴 만한 기억은 없어가지고요. 저는 선생님들 중에는 네. 예, 그냥 되게 조용하게 저는 그냥 평범했어서 예,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별로 예, 싫은 것도 솔직히 없고. 뭐 저는 기억에 남는 완전히 싫은 선생님과 완전히 좋은 좋은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나뉘죠. 네.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두 분 다시 이름도 듣기 싫다. 네, 그 선생님 만났으면 안 됐다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이분을 만나고 내가 정말 잘 됐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복이 뭔지 아이들을 그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실력이 되더라도 선생님을 잘못 만났을 때는 그게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운동을 했는데 그 선생님 운동 무서워요. 뭐 운동 선생님들 근데 그 욕 한번 해보세요. 운동하는 선생님들 욕. 만난 아이들이 다 좀 힘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가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국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잘 맞았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 새로운 분이 다시 오시고 제가 정말 슬럼프에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든 슬럼프를 아셨는지 정말 유명한 코치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잘 맞아갖고 졸업은 잘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생님의 역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큰 것 같아요. 정말 큰 어떤 것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왜냐면 왜냐면 그런 것 같아, 그죠? 그 선생님의 그때는 권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권위라는 게 있었을 때 그 맞지 않은 권위에 제가 희생이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너무 이제 잘해주신 선생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연락을 한 선생님은 아직까지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 정말 힘들었던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다른 졸업하는 아이들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노후에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힘들어지셨대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되게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되셨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으셨게 됐다고 하는 걸 듣고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있었었죠. 그렇구나. 선생님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도 꿈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작은 거에 제가 지나고 보니까 별걸로 제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잘할 수 있어. 정말 막 이렇게 오버액션.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잘 써서 잘 쓴 게 아닌데 용기를 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너만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막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정말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해요. 그렇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한테 조금 더 힘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나? 침묵하라. 교실에서 침묵하라. 교사들이요. 교실에서 침묵하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통곡을 한 애가 한 명 있는데 왜 통곡을 했냐면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부분 중에 설명 잘못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키가 작았대요. 키 작은 저로서 또 갑자기 삐리 느낌을 막 오면서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절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선생님 단어 표현이 뭐라 했냐면 일단 그거부터가 싫으신 거죠. 선생님이 설명 틀린 부분을 선생님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좋지 않았으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 아이에게 말을 했냐면 어디서 지방울만 한 것이 그 작다라고 표현할 때 그 지방울이라 그러죠. 지방울만한 지방울도 못한 녀석이 뭘 안다고 떠드냐고 지방울만도 못하는 게 어디서 떠드냐고 선생님은 그냥 하필이면 그 작은 아이에게 지방울만한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는 이것이 평생 그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집에 와서 부모 앞에 통곡을 그냥 남이 들으면은 여러분 두 사람은 아무 지방울만 하는 것이 돼도 아무 감정 없죠. 지방울 아닌데 말이죠. 진짜 지방울 아닌데 근데 아마 그 아이는 아마 그런 거를 약점을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뜻없이 이렇게 내뱉는 거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평생 이 아이가 상처가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한마디에 엄청난 진짜로 엄청난 두 번 다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과목 선생님 돼서 뭐 수학을 못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그 아이는 수학하고는 그냥 세상의 담을 쌓고 지내는 뭐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다시는 시합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교사의 말 한마디로 그 나이 때는 그런 게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 예전에 수학 17점 맞은 적 있었거든요. 수학 정말 싫어해서. 근데 뭐 공부도 아예 안 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그때 거의 뭐 끝에서 몇 등이었겠죠. 근데 시험지를 막 들고 근데 제가 국어랑 영어 같은 거는 90점 이상이었어요. 근데 수학과 바닥은 항상 막 완전 근데 그거를 시험지를 들고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건 너무했다 그죠? 막 들고 막 100점을 들어줬으면 또 모를까? 찍어도 막 확률을 따지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찍어도 야 이거보다 20점 넘어야지 이러면서. 그때 되게 좀 약간 자존심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저 할 때는 그 수능 시험이 24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3점 맞고 119점 맞은 아이가 있으면 시험지를 들고 나와서 야야야 불 났냐 불 뭐 이러면서 119 뭐 119 113 뭐 간첩 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간첩 들어왔냐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죠. 아 제가 113점 맞았나 보다 119점 맞았나 보다 이런 거.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뭐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근데 아이들 아마 자존감을 떨어뜨릴 근데 것 그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실 텐데 네, 맞아요. 아니셨을 텐데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아이의 평생 상처는 그 그럼요. 무한함과 그 교실 안에서 무한함과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저도 항상 그 선생님에 대한 이 책을 항상 손에 좀 들고 있어요. 뭐 요즘 세대의 뭐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미처 못한 발언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또 반대적인 게 조심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 반대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냥 걸어가다 권사님한테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저 아는 친구분이 아버님이 네. 그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항상 뒷짐을 지고 다니셔요. 아, 네. 뒷짐 다니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앞을 내밀면 애를 때릴 것 것 같아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개념이 없어서 음. 교장 선생님을 봐도 인사는 없고 인사를 먼저 하더라도 좀 막 권위가 다 떨어진 거. 권위를 뭐 원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분도 그 위아래 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완전 이제는.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저희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이제 네, 맞아요. 저희 맞기도 막 했죠. 그런 체벌이 시대였다고 있었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맞아요. 요새는 요즘 학생이 선생님 때리는 문제인 문제. 시대래. 맞아. 이런 거 뉴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정말로. 정말 이거는 네. 교권이 완전 무너졌다. 정말 이거는 뭐 교사의 권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문제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저는 교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저 자식한테도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절대 그 아이 앞에서 교사 욕을 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의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존경스러움도 없고 엄마가 맨날 보니까 그래 그 아이 편견적으로 저 선생님 저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이를 니나 잘해라 맞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뭐 단점을 뭐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사실 우리도 선생님이 좋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교사들도 할 말도 있고 부모들도 할 말도 있잖아요. 네. 뭐예요? 제 검도 클래스에도 학생이 선생을 더 많이 때립니다. 그거 맞아야죠. 이거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야죠.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학생을 훈련을 시키려고 네, 맞아주시는 거죠. 거잖아요. 많이 연습하고 이 실력을 올리려고 이런 좋은 선생님이 계시네.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뭐만 하면 뭐 고발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냥 뭐 선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도. 정말 오늘이 또 네. 정말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서 네.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네. 사실은 제가 네. 뭐라 그럴까? 중보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꺼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앞에 이거를 꺼내면은 너무 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이제 끝에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감정을 많이 다스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안 울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옆에서 많이 주시고 제가 이제 저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우지가 손에 뭐만 이렇게 좀 다쳐갖고 와도 저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원장 선생님한테 보내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다칠 만한 게 있으면 좀 어떤 걸로 다쳤는지 좀 위험하지 않게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은이가 이제 새싹이었거든요. 새싹이가 9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심장에 너무 큰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폐를 이제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좀 오래 있었어요. 있다가 하은이란 이름을 짓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쁘게 졌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5.9kg에서 6kg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심장 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참 그렇다 그랬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한다고. 4월 2일 날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뭐 생일 축하해 하고 하나 오빠 괜찮아 뭐 그래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4월 2일 날 오빠 생일날 하은이 청각을 잃었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수술을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글이 왔네요. 지금 수술 중인데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좀 잘해서 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심부전증도 같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안 차고도 혼자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제 수술 잘 돼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아픈 게 없이 뇌 쪽에도 왜냐면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뇌 쪽으로도 이제 만약에 오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 믿어갖고 기도 제목도 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정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수술이 잘 돼서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잠깐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올케하고 오빠가 너무 굳건해져서 울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했고 제가 내가 미안해갖고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엄마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이런 큰 힘든 기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네. 보시는 모든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진짜 우리 부모의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 알잖아요. 그 자녀야. 그리고 그 8개월 된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한다라는 거는 말만 들어도 가슴 저리는데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어서 정말 기도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좀 마음이 잡잡했었었는데 하은이가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자랐다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날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게 있을 믿습니다. 거예요. 또 부모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도 저희가 무사히 잘 마쳤어요. 어떻게 저희가 후원업체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 꼬꼬 레스토랑, 니꾸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손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클라리온, 마닐라 새생명교회, 르아흐 심리상담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 그리고 하늘 레스토랑에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